네, $10,000,000를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사람을 잡으세요. 이 사람을.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림종혁이라는 사람, 우리는 이제 임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림이라고 하죠. 림종혁에게 $10,00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개 수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00,000,000도 아니고 최고 액수 $10,000,000. 림종혁은 북한의 지시하에 미국 내 의료업체 5곳을 비롯해서 미국 공군기지 2곳, 그리고 항공우주국 감찰관실 등등을 해킹했다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림종혁은 또한 미국의 의료업체의 이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몸값을 요구하기도 그렇게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병원의 어떤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은 다음에 이걸 고쳐줄 터이니 비트코인으로 얼마 보내, 뭐 몇천만 불, 뭐 5천만 불 보내,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걸 거의 실행 단계에 있었는데 국무부한테 이제 덜미가 잡히면서 일단은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해킹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작은 해킹은 수도 없이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요, 미국 내 의료 서비스 몇 곳이 셧다운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국무부는 이 림종혁의 신원 또는 위치, 림종혁이라고 이제 북한 이름을 쓰긴 합니다만은 북한 내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와서 또 다른 이름을 쓰면서 신원을 바꿔가서 신분 세탁을 해서 미국 내에서도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국에서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제 국무부가 이 사람의 림종혁 이름만 알지 위치라 이런 것은 지금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구체적인 신원, 뭐 위치, 체포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제보를 해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 $10,000,000를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 국무부가 밝힌 액수치고는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자, $10,000,000를 벌고 싶으시면 림종혁을 잡으면 되는데요. 저는 한번 생각해도 저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1년에 30만 불을 벌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화웨이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국의 그 IT 기업 화웨이는요, 지난 24일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그런데 그 채용 공고에 그 나와 있는 채용 조건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찌 보면 뭐 파격적?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화웨이는 이 채용 공고에서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출신 학교 또는 뭐 고등학교 졸업인지 대학교 졸업인지 대학원 졸업인지 박사 출신인지 불문, 학교 불문, 학력 불문,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전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써놓고요. 다만 수학, 물리학, 컴퓨터, 그리고 AI 등 다양한 분야에 남보다 뛰어나고 기술 리더가 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의지는 가질 수 있지만 뭐 의지가 어느 정도 실력 없이 뒷받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걸 갖고 뭐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냐면요, 천재소년 채용. 그러니까 이런 그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뭐 40 먹은 사람, 50 먹은 사람이 될 리는 없잖아요. 최첨단 AI 기술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런 가장 최첨단 기술에 능통한 그들. 그래서 소위 천재소년 채용이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 공고는요, 화웨이가 글로벌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그 이런 방식으로 소위 천재 20명 내지 3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무려 200명에서 300명의 천재 소년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웨이는 뭐예요? 삼성과 글로벌 경쟁, 가장 최첨단 경쟁을 하는 게 화웨이잖아요. 뭐 셀룰라 폰,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경쟁 기업인 화웨이는 소위 쩐의 전쟁을 앞세워서 이제 우수한 인력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급 인재들이 그래서 화웨이로 몰려 들어가서 경쟁률이 허술할 때가 수백 대 1, 많으면 몇천 대 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 그러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이냐. 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화웨이에 이런 식으로 천재소년 그 채용 프로젝트에 의해서 들어간 신입사원 3단계로
그 연봉 단계가 나뉩니다. 자, 가장 낮은 1단계 천재 신입 직원의 연봉은 달러로 본다면 약 15만 불에서 17만 불. 자, 요건 이제 구글 정도만 들어가도 초봉 15만 불, 17만 불은 받습니다. 그런데 2단계 천재 연봉은요, 신입사원이지만 23만 불에서 25만 불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3단계 천재 신입 직원은 무려 30만 불에서 35만 불의 첫해 연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인재 경쟁에서 이 화웨이에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학력, 전공 상관없이 화웨이에 들어간다면 1년에 30만 불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들어만 간다면,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들어만 간다면. 자, 그래서 좀 삼성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삼성이 그 인재 경쟁에서 정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 듣고 사실은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막 차별하는 듯한, 그리고 양극화시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피하게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한 30년 전에 하셨던 말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면서 그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 말.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뒤늦게나마, 제가 철들었나요? 뒤늦게나마 그 얘기가 좀 이해는 됩니다. 여하튼. 자,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뭐 삼성 세일즈맨은 아니고요. 기분 좋은 그 미국 내에 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그 미국에서 출시한 최첨단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탁기 안에 세탁도 하고 건조도 하나로 다 끝나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들 집에 세탁기 하나, 건조기 하나 이렇게 2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세탁기라고 부르지 않고요. 세탁 건조기라고 부릅니다. 소위 올인원 세탁 건조기인데 그 고유 이름도 있어요. 비스포크 AI 콤보라고 합니다. AI가 들어갔죠,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력 매체들의 호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인 리뷰드라는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리뷰드는 삼성전자의 그 최신형 세탁 건조기인가요? 네, 비스포크 AI 콤보에 대해서 스마트 기능이 완벽한 초대용량 세탁과 건조기 제품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으로 선정했어요. 이 세탁기는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세탁 세제 업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웬만한 마켓 가면, 그리고 뭐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은 세제가 뭐예요? TIDE, 타이드라고 써 있는 세제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프록터 앤 갬블, P&G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글로벌 세제 업체인 P&G와 협업으로 제작한 세탁기입니다. 아니, 세탁기를 만드는데 세탁 세제 만드는 회사하고 협업할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왜 협업이 필요하냐면요. 이 타이드라는 세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 가운데 뭐 가격으로 뭐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장점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냉수로 세탁하는 데에 최적화된 그 세제가 바로 P&G의 타이드라고 합니다. 온수로 세탁하면 웬만하면 잘 빨리는데 그냥 찬물로 세탁을 해도 그래도 가장 잘 빨리는 것은 이 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삼성이 그 타이드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겁니다. 그 타이드의 세척력과 삼성전자의 그 첨단 기술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기는요, 세탁 건조기인가요? 이게 입에 붙질 않아서 냉수 사용만으로도 온수를 사용하는 세탁 코스와 비슷한 그런 세척력을 보이는 그런 세탁 건조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온수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반적 그 제품보다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 세탁 건조기를 사용하면 20% 이상 에너지를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조금 비싸겠죠. 하지만 쓰다 보면 에너지 절약이 한 20% 정도 되니까 결국은 이게 남는 장사다. 뭐 이게 이제 삼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CBS 뉴스는 이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 건조기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세탁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어떤 패턴의 세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님은
대충 뭐 금요일 저녁에 갖고 오는 세탁 대부분 이런 경우지 하고 이제 그거 이제 인공지능이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가 거기다 맞춰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탁을 최적화하는 소위 똑똑한 인공지능 세탁기라면서 에너지를 손쉽게 절약할 수 있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특별히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일반적으로 그냥 막 때려 넣고 찬물로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 세탁의 무게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세탁이 스스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AI죠. 이 삼성의 이 올인원 세탁 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올해가 출시 첫 해인데요. 출시 첫 해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이제 커스터머 매거진에서 지금 다 1등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뭐 삼성 세탁기 세일즈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자꾸 1등으로 이렇게 매거진에 나오고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기분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세탁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가격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필요하진 않아서 아직은 뭐 비교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언론에 나온 내용을 먼저 좀 급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한국식품점은 어디를 주로 가시나요? 요즘은 그 한인들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H마트가 이제 많이 있는데 H마트가 요즘 너무 많이 생겼죠. 이런 말이 있어요. H마트가 생겼다. 라는 것은 그 주변 동네에 한국 사람 2만 명 사는구나. 요게 딱 H마트의 룰입니다. H마트가 저기다가 우리 H마트 브랜치를 낼까 말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사람 2만 명 정도가 그 반경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나 그거 보고 2만 명 정도 되면 무조건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분들, 다른 아시안 분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 분들이 다 채워주니까 한국 분들 한 2만 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H마트가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 전역 H마트 고객들에게 우버 이츠, 우버는 이제 택시 타고 다니는 건데 그 우버 이츠가 이제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나요? 한국에서는 그처럼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 주문 같은 거 하면 배달해 주는 그 시스템, 그 앱이 우버 이츠 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버 이츠 그 앱과 H마트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H마트에서 주문을 하면 우버 이츠를 통해서 바로 문 앞까지 배송해 주는. 그래서 H마트 문 앞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뭐 뉴스로 전해드리는 건지 뭐 세일즈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생각 뭐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는 뭐 전혀 H마트와 관련도 없고 삼성 세탁기와도 관련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H마트는 이번에 그 우버 이츠 입점을 하는 것을 기념해서 할인 프로모션 코드까지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 이츠 이용자들은 H마트에서 뭘 주문을 해서 받을 때 돈을 결제하는데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코드가 뭐냐면 HMART50 그러니까 H 그다음에 Mart는 MART잖아요. HMART 그다음에 숫자 5 그다음에 숫자 0 HMART 50 요 할인 코드를 사용하면 이게 왜 H마트 50이냐면 $50 이상 주문 시에 최대 50%를 세이브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H마트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 원 기존의 회원은 $35 이상만 주문하면 혜택도 받고 또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 그리고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우버 이츠 앱을 활용한 H마트의 문 앞 배달 서비스의 그 50% 할인 코드 다시 말씀드리면 H마트 50 HMART 숫자 5, 그 다음에 0입니다. 또한 그 H마트는 우버 다이렉트라는 앱도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요,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문 아니라 웹사이트 가면 또 좀 달라요, 내용이. 그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을 하게 되면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조건이 있겠죠. 뭐 200마일 떨어진 데다가 주문하면 당일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런데 이제 보통 차로 1시간 정도 반경에 있는 데는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당일 오후에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H마트 그 온라인에 가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당 서비스는 H마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mart.com입니다. 그 우버의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주문 당일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했다는 것입니다. H마트는요, 이 그 1982년 뉴욕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H마트 그 당시에는 H마트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아룡마트였습니다. 한아룡마트.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아룡마트가 한아름 마트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H마트로 바뀌었는데 1982년 뉴욕의 우드사이드에 1호점을 개점했는데 그 이후 현재는 미국 내 18개 주에 있고요.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명 이상의 직원, 또 5개의 지역 물류센터, 그리고 가공시설 등등을 보유한 미주 최대의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전에는 미주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 요즘은 그냥 미주 최대의 인터내셔널 마켓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H마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제 시애틀에 놀러 갔었는데 시애틀 그 다운타운 쪽에서 이제 놀다가 돌아오는 날인데 비행기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그 파이크 플레이스 있는데 그 좋잖아요. 그래서 아유 뭐 비행기 시간도 남아 있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파이크 플레이스나 한 번 더 가서 뭐 거기서 샌드위치나 좀 먹을까? 나머지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파이크 플레이스를 이제 토목 걸어갔어요. 이제 호텔도 그쪽에서 걸어갔는데 걸어서 그 파이크 플레이스 메인 그 입구 쪽으로 그 내려갑니다. 살짝 내려가. 근데 그 살짝 내려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H마트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따라 내려갔더니 그 지하 쪽에다가 그 뭐 약간 반지하 같았는데 그 지하 쪽에다가 커다랗게 H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뭐 한 5년 됐나요? 뭐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H마트가 거기 딱 있는 걸 보고 야, 시애틀 다운타운 또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다가 우리 한국 마켓이 들어섰구나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거기서 그냥 김밥 하나 사 먹고 시간 보내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 H마트가 벌써 이렇게 많은 그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무거운 뉴스로 좀 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다고 그게 무슨 바로 입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에서 시위를 많이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와서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그 연설을 했던 연방의회 앞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시위를 했습니다. 뭐 시위라는 건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신고만 한다면. 그런데 시위 도중에 이제 성조기, 미국 국기를 태우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국기를 훼손하면 1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을 봐라. 그런 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도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만일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면 그 불타는 성조기를 보면서 김정은이 뭐라고 하겠느냐. 김정은은 아마도 미국 큰 소리만 빵빵 치더니 참 제대로 잘 논다, 잘 놀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기 뭐 큰 소리 치더니 미국 종이 호랑이네. 라면서 우리를 깔보고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깔볼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옮긴 겁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라면서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수치스러운 광경이다라고 이제 그 순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굳이 이제 북한 같은 나라는 국기가 아니라 뭐 김정은 사진을 뭐 모르고 이제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뭐 잡아간다면서요. 뭐 그런 나라니까 그런 나라와 비교하는 건 저는 뭐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징역 1년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국기를 태우거나 뭐 찍거나 공공장소에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공공장소에서 그런 식의 행위를 한다면 뭐 정말 뭐 티켓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벌금을 발부한다든지 하는 소정의 벌금 정도의 그런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보게 됩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더 심하게는 못하겠지만 뭐 표현의 자유를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애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그 아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 주장이 누구한테 나왔냐면 트럼프의 친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요. 프레드 트럼프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자신의 저서 All in the Family라는 책에서 자신의 삼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둔 다음에 너는 그냥 플로리다로 이사 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프레드 트럼프 3세는 1981년에 43살을 일기로 너무나도 일찍 타계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이죠. 프레드릭 트럼프 주니어. 프레드릭 트럼프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가 이제 프레드 주니어입니다. 지금 막 얘기한 사람, 책을 낸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1999년에 태어난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프레드의 아들은 3개월 만에 희귀 질환 진단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을 치료할 돈이 부족해지자 그 좀 자금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치료비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지난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 대통령이었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고 좀 자금 돈 좀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한숨을 내쉰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야, 난 잘 모르겠다. 네 아들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너를 뭐 알아보지도 못한다며? 그러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너는 이 플로리다로 이사 와라 라고 말했다 라고 프레드는 주장을 했습니다. 프레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찾아갔을 때 만났는데 그때도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그 장애 아들에 대한 지원과 또 그와 관련된 일로 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프레드의 삼촌이죠. 삼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 장애 아이들이 처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쭉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관심과 뭐 걱정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어느 정도 듣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을 딱 끊고 알았어 하면서 이어서 한다는 말이 야, 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제 조카한테 하는 거니까 이제 편하게 하겠죠. 야, 프레드, 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생각해봐. 그 장애를 가진 걔네들,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또 그들을 뭐 치료하기 위해서 뭐 돕기 위해서 걔네들 앞으로 평생 40년, 50년, 60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데 평생 그들에게 들어갈 비용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등등을 고려하면 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는 삼촌의 발언은 정말 그 당시 너무나도 끔찍했다. 난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받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바로 나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자신이 쓴 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책이 나온 지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의 선거 캠프 측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반응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욕 타임즈는요, 카멀라 해리스는 어떻게 48시간 내에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아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상당히 긴데요.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아무리 재밌어도 이것만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좀 축약해서 줄여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뉴욕 타임즈는 이 심층 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발표를 하자마자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다라고 보도하면서 해리스는 이 부통령 관저로 자신의 측근들을 즉각 전원 소집한 뒤에 지금부터 그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일제히 전화를 돌리자라면서 4천여 명에 달하는 그 대의원들에게 순서대로 일제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그 모교인 하버드 대학이 자칫 들으면 하버드 대학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학이고요. 하워드 대학이라고 워싱턴 DC에 있는데 여기는 흑인 전문 대학입니다. 그렇다고 뭐 흑인이 뭐
아니면 못 들어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99%가 흑인인 소위 흑인 전문 명문 대학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나 예일 대학 들어갈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대학을 가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카멀라 해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흑인 명문 대학 의 하버드 대학에 체육복을 입고 이 스니커즈 차림으로 밤새도록 전화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통화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는 이날 10시간 동안에 걸쳐서 무려 100통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해리스와 그 측근들은 중간에 막 밤이 되고 늦은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엔초비를 곁들인 피자와 샐러드를 시켜서 먹어가면서 했답니다. 아, 이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저도 오래전에는 피자 시킬 때 엔초비를 좀 토핑해서 먹은 적도 좀 있었는데 좀 너무 짜더라고요. 피자가 기본적으로 뭐 페퍼로니라 이렇게 좀 짜잖아요. 거기다가 엔초비까지 넣으니까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제 엔초비는 토핑 안 하는데 뭐 말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여하튼 카멀라 해리스는 짠 거 좋아하나 보죠. 엔초비를 토핑한 피자와 샐러드를 시켜서 먹어가면서 밤을 새워서 꼬박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발표한 그 순간부터 약 36시간이 지난 다음 날 밤 마침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대의원 1968명, 요게 이제 매직 넘버인데 그보다 훨씬 넘는 2000명 이상의 지지를 하루 반 사이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열정적인 추진력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활력과 에너지였다. 이런 것을 백악관은 아니었지만 백악관 옆에 그저 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그런 활력과 에너지를 봤던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해리스는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첫 출격에 나섰고요. 그 후에 유세 현장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했던 그 유세에 모였던 인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모임당, 유세 연설당 평균 3,500명 이상의 지지자가 몰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속도감 있는 상황 정리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휘청거리는 동안에 그 이완됐던 민주당의 지지층을 빠르게 해리스가 중심적으로 뭉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리스의 막힘없고 활력 넘치는 행보를 두고 그의 정치적인 능력을 조금 의심을 하던 많은 민주당 내 지도부 일각에서는요, 더 이상 별 얘기를 그다음부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들도 생각보다 믿을만 하겠는데 생각보다 내공 있네 하면서 그래 지지할게 해서 지지 선언이 그다음부터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된 게 아니죠. 바로 거의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악관에서조차 81세의 고령인 바이든과 크게 대비되는 상당히 신선한 변화예요.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로비 무크라는 사람은요, 그런 광경을 보고 해리스가 바이든 사퇴 이후에 딱 이틀간 보여준 그 움직임은 완벽한 48시간, The Perfect 48 Hours로 나는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의 부제목이 The Perfect 48 Hours입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완벽한 48시간.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그 날씨가 더우니까 문을 조금만 열어도요, 파리가 자꾸 들어와서 귀찮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남성은요, 눈꺼풀에 앉은 그 파리를 맨손으로 때려잡다가 결국 한쪽 눈을 잃게 돼서 그 사연이 지금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국 선전에 거주하는 우 모 씨가 겪은 끔찍한 사연입니다. 우 씨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신의 주위를 맴돌던 파리 한 마리가 계속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이제 계속 귀찮게 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왼쪽 눈꺼풀 쪽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제 짜증이 난 이 우모 씨는 이걸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손으로 파리를 딱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파리를 털고, 그러고는 이제 때렸으니까 좀 아플 거 아니에요. 눈이 얼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파리를 툭툭 털고 자신도 모르게 파리를 잡았던 그 손으로 눈을 비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 그의 왼쪽 눈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세게 때려서 그렇나? 여기까지만 봐도 약간 코미디 같은데 이 다음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세게 때려서 그런가 하고 조금 있었는데 살짝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점차 심한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을 찾은 우 씨는 결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음에도 상태는 더 나빠졌고 정상이었던 그의 왼쪽 시력은 0.0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맹인 수준입니다. 실명 판정받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실명 판정만 받았으면 다른 쪽 눈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눈과 눈 주변 부위에 궤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더 크게 퍼져서 궤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이 세균이 뇌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왼쪽 안구를 빼내야 한다라고 판정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안구 제거 수술을 했다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이 SNS를 통해서 중국에 알려지면서 중국의 누리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놀라움 등등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자, 한 누리꾼은 와, 너무 무섭다 라면서 욕실에서 이런 작은 곤충을 보면 더 이상 손으로 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요, 파리가 내 몸에 앉았을 때는 나는 이제부터 그냥 조용히 보내드려야겠다 등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와 같은 곤충이 일반적인 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눈 근처 같은 데 날아올 때는 절대로 잡지 말고 슬쩍 쫓아낸 뒤에 그 닿았던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모 씨는 손으로 때려잡았으니까 손에 뭐가 이제 묻었죠, 병균이. 그걸 손으로 눈을 문질렀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눈 근처 어디 이제 앉아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파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병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눈 주변은 예를 들어서 얼굴을 만지고 또 눈을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요런 눈 주위, 얼굴에 이런 데 팔이나 무슨 곤충이 앉았을 때는 보내고 소독을 살짝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작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즉, 작은 일에도 조심을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